이번 시간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사주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사주를 이렇게 풀기 전에 먼저 이 구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사주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은 오른쪽에 있는 이 글은 굴원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 사람은 기원전 사람이야. 그러니까 춘추 이 전국시대 전국시대 사람이니까 BC 기원전 340년에서 278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대체적으로 한 2300년 전의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2300년 전에 기원전 4세기 사람이죠. 기원전 4세기에서 3세기에 걸친 정치가이고, 구런이라는 사람은 이제 귀족인데 초나라의 귀족이었죠. 초나라의 귀족이었는데 정치가이고 또 외교관이기도 했고 굉장히 유능한 어떤 관리였다. 초나라의 이제 관리였다. 이렇게 춘추의 전국시대 나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중에 굉장히 큰 나라 중에 하나가 초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초나라 때 그 고위 관리였다, 뭐 이렇게 정치가이고 또 외교관이고 이런 사람이었다, 행정가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구런이라는 사람이 쓰는 글들이 초사의 형태로 여러 군데 많이 남아 있는데 그중에 이제 어부사, 이 글은 이제 어부사의 일부를 제가 발췌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글이죠. 그러니까 어부사에 있는 내용인데 그 중에 그 내용이 조금 길어서 제가 다 옮기지는 못하고 여기 지면 관계로 다 못 옮기고 일부만 그 사람이 했던 말의 일부만 제가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어부사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이제 이 구런이란 사람이 원래 왕족이었는데 굴시죠. 성이 굴신데 굴신데 왕족이었는데 이제 이 굉장히 유능하고 일도 잘했는데 그 모함, 대신들의 모함을 받고 이제 자리에서 쫓겨나서 그 시골에 와가지고 거닐면서 대화체 형식으로, 일종의 대화체계 형식으로 어부와, 그러니까 강에서 노를 저는 어부와 함께 대화를 나눈 내용입니다. 그래서 뱃사공, 그러니까 어부가 이 구런이를 보고는, 구런이란 사람을 보고 왜 너가 세상에 타협을 하고 세상이 좀 뭐 흐리면 흐린 대로 또 맑으면 맑은 대로 거기에 편성해서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면 되는데 왜 고고한 척 하다가 이렇게 험난한 길을 걷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구런이가, 요 내용이 이제 쭉 연결되는 내용은 아닌데, 구런 이 시인이 이런 얘기를 이제 쭉 합니다. 그 제일 첫 번째 하는 말이, 온 세상이 모두 탁한데 내 혼자 맑았다. 그러니까 아독청했다는 거죠. 그것의 개탁 아독청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람이 모두 취해가 있는데 내 혼자 술에 깨어 있어서 그래서 나는 추방을 당했다, 이렇게 쫓겨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부가 그런 얘기를 하죠. 세상에 편승을 해서 세상의 그 시류에 타협을 하면서 적당하게 살면은 되는데 왜 그래 쫓겨나서 혼자 고고한 척 하다가 고생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 거죠.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 후에 하는 말들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내가 듣기로, 그러니까 머리를 감는 사람은 관을 털고 몸을 씻은 사람, 그러니까 목욕을 한 사람은 옷을 털어서 입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내가 이 깨끗한 몸으로 더러운 것을 묻힐 수 있느냐, 깨끗한 몸에 더러운 것을 묻힐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상강에 달려가서 강어지 복중, 그러니까
그 강 속에 있는 물고기 뱃속에서 장사를 지낸다. 그러니까 물고기 밥이 될지언정 안능이 호호지배 그랬습니다. 어떻게 내 이 희고 깨끗한 몸으로 이 세속지 진해 호 그랬으니까 새 속에 있는 그 먼지와 티끌들을 내가 다 뒤집어 쓰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추미애 장관의 그 지금의 그 행보들, 그 과거 한 2, 3년, 2, 3년에 걸친 행보에 적절하게 맞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내용은 이렇게 제가 따로 번역을 해서 붙여놨습니다. 약간 의역이 돼 있는데 감안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미애 장관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그 법무장관을 했던 사람이 세명이에요. 네 명이에요. 박상기 법무장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국 장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추미애 장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박범계 장관이 있었어요. 이렇게 네 명의 이제 법무장관이 있었는데, 이 이제 박상기 법무장관 초대 법무장관이니까 그때는 뭐 검찰개혁 이런 게 아직 대두가 안 되고 하여튼 분위기상으로도 그랬고 그냥 지나가고 조국과 추미애는 정말로 그러니까 검찰개혁을 하려고 하다가 내부 총질을 받은 거죠. 내부 총질이라기보다는 뒤통수에 총을 맞았는 케이스죠.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서 총을 쏜 사람 중에는 뭐 그 당시에 민주당의 당대표였던 그 이낙연 씨가 있고 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그 다음에 그 정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미애 장관하고 조국 장관은 굉장히 순진하고 고지곧대로 이렇게 믿고 이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검찰을 생각한다 이런 거 막 책도 써놓고 대통령 되기 전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 믿은 거죠. 적어도 이런 사람들은 안 믿었을지라도 민주당 대표라든가 대통령 비서실장은 믿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의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법무장관으로 보냈을 때는 검찰을 개혁하라고 평소에 했던 말들이 있으니까 또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라는 가장 큰 아픔 현실을 눈앞에서 본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는 확실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는 이 순진한 추미애 장관하고 조국 장관이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달려든 거죠. 달려들었다가 그 뒤통수에서 이제 총을 갈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당 대표라든가 대통령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이 그러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이 검찰 개혁을 못한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책임 있고 누구보다도 더 많은 뒤통수에서 총을 갈겼다. 등 뒤에서 총을 갈긴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고 설사 본인이 갈기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총을 갈길 때 등에서 총을 뒤에서 갈길 때 말리지도 않고 수수방관하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래서 지금의 이 혼란상 전국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어떤 뭐 흐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의 90%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한테도 책임이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 추미애 장관과 조국 장관은 어 그러니까 진짜 그 믿었던 도끼에 그 발등을 찍힌 그런 케이스가 되고 전형적으로 뒤통수에 총을 맞은 케이스죠. 뒤에서 그러니까 내부 총질이 아니라 뒤에서 갈긴 총입니다. 그러니까 믿었던 아군한테 총을 맞아서 이제 거의 뭐 만신창이가 됐죠. 지금도 마찬가지 현재 끝나지 않은 진행형이고 그래서 온 세상이 다 탁하다는 거죠. 거세 개탁한데 아독청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개취 모두 취했다. 중인 개취인데 아독성 내 혼자 술이 취하지 않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추방당했다. 이 말이 추미애 장관하고 조국 장관에게 가장 어울리는 그런 표시 뭐
표현 하나의 서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추미애 장관하고 조국 장관은 진심으로 개혁을 하려고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진심으로 검찰 개혁을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죠. 그렇게 했지만은 막상 이제 뒤통수를 맞은 거죠. 그래서 지금 또 고난의 행군을 계속하고 있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이 갑진년 운세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볼 것 같으면은 추미애 장관도 지금 이 출생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푸는데 한계가 있고, 특히나 이렇게 수월의 개수라는 이 잡기격들은 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용신의 변화가 일어나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요 구조만으로가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수월의 개수로서 지금 무토가 정간에 투관을 해서 연간에 이렇게 투관해 있어서 이 사주는 이제 정관격 사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관격 사주니까 굉장히 사람이 꼬장꼬장하고 대의 명분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그 초년 같은 경우에 뭐 청년 이거 중년에도 보면은 이게 기미대운이나 무호대운이 와서 관살이 모두 왔지만은, 보통 보면은 이제 이분이 뭐 사법시험에 합격할 때라든가 판사로 임용될 때라든가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될 때라든가 이럴 때 보면은 다 그 이런 그 요 초년은 좋은 기간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학업에 열중할 수 있던 시간이 됐고, 요 기미대운과 무호대운에 보면은 그 들어오는 세운들이 그 해마다 굉장히 잘 들어왔어요. 그래서 언뜻 보면은 이제 관살 혼잡으로서 일간 또 요 상태로서는 굉장히 이제 취약하죠. 일간이 매우 약한,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래도 각 요 두 개의 대운 중에서는 들어오는 세운들이,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세운들이 아주 적절하게 들어와서 관살 혼잡을 해소한다든가 중관을 해소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전해 올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현재 을묘대운 갑진년이란 말이에요. 2024년이 을묘대운 갑진년에 이제 한복판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렇게 돼 있었을 때는 요 시주에 있는 글자가 뭐냐에 따라서 매우 많이 달라지는데, 여기에 무슨 글자가 있을지라도 을묘대운 갑진년은 이 사람의 인생 행로에서는 결코 평탄한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경신 이렇게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여기 병진대운까지 자신의 그 좋은 운들을 다 썼어요. 다 쓰고 이때부터는 이제 자소 쇠퇴기에 들어가서 좀 시련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볼 것 같으면은, 자, 여기에 올 수 있는 글자가 지금, 경신이라든가, 또는 신유시라든가, 그러니까 늦은 오후죠. 그러니까 오후 신시나 유시, 경신시나 신유시라든가, 또는 더 늦은 시간으로 이제 개해시, 또는 임술시, 뭐 이런 시간들은 왔을 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신시나 신유시, 개해시,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아마 신유시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가 신유시일 수도 있고요, 경신시일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개해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라면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거는 추정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없는데, 설사 여기가 이제 신유시라고 할지라도, 여기가 신유시로 돼 있을지라도, 을묘대운 갑진년은 만만한 시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분이
금년에 만약에 그 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 나왔을 때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다소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설사 공천을 받더라도 이 사람이 공천 받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구설수가 따라다닐 겁니다. 말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또 자칫하면은 공천 자체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한 사연으로 인해서 이게 정치권에서 돌아가는 일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을묘대원 갑진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 공천을 받을지라도 당선되는 과정이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당선되거나, 아니면은 공천을 받아도 당선이 어려운 곳으로 받거나, 어떤 뭐 공천을 받아 본선에서 국민의힘 후보 누군가와 겨뤘을 때 고배를 마실 수도 있고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민주당 안에서 공천만 받는다면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지금 2월이 병인월이고, 그다음에 3월이 정묘월이고, 4월이 무진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4월의 운세를 볼 것 같으면은 병인 정묘는 조금 편안하지 않겠지만은, 이 무진월에 가면은 만약에 여기에 신유나 뭐 또는 뭐 계해시 이런 게 돼 있으면은 그 경우에는 어, 이 을묘대운 갑진년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 우는 을묘대운 갑진년이 유리한 달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극적으로 어떻게 당선이 되거나 그렇게 할 가능성은 매우 높은데, 4월 달 월운이 을묘대운 갑진년이 좋단 말이에요. 무진월이라는 것이 이분의 사주에서 무진월은 괜찮다는 거. 왜 그러냐면은 이 정관격인데, 정관을 용신으로 쓰는 사주인데 대운에 을목이 오고 세운에 또 갑진이 오면은 이게 전부 식신재관하는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신 정관이 식상에서 아주 엄청나게 공격을 받아가 극을 당하고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에 신이나 경이나 이런 신유, 경신 이런 시간들이 있다면 조금 나은데, 그럴지라도 대세운에서 가불목이 다 와서 지금 연간에, 그것도 시간도 아닌 연간에 있는 무토를 공격하는데 거의 속수무책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천을 받는 과정이 굉장히 고단하고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설사 공천을 받아도 쉽게 당선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당선이 될지라도 그 과정이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또는 뭐 그렇게 많은 표차가 나지 않으면서 아주 시련 끝에 당선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깝죠. 그러니까 을묘대운에 이제 정관격을 쓰는데 을묘대운에 들어왔고 갑진년에 또 왔어요. 그러니까 을묘대운 하나 정도는 여기에 뭐 경금이라든가 경신시라든가 신유시에 출생했다면은 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갑진년에 또 상관이 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많은 시련 끝에 얻더라도 많은 시련 끝에 얻을 수 있는데, 그나마 이분의 이제 금년 갑진년 운세는 시주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무진월은 좋은 달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무진월 선거가 있는 4월 10일에 선거가 있으니까, 이때는 4월 5일이 이후에가 다이 청명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월 달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무진월이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되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안에서 공천받는 과정이 굉장히 시끄럽게 해서 받을 수가 있다면은 그 후에는 어떤 그 당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다. 그러나 수월하게, 그러니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한 아슬아슬한 과정을 거치면서 당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난관이 많이 도사리고 한 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분뿐만 아니라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그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그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순진하게 믿는 사람 두 분, 네 명의 법무장관, 문재인 정부의 네 명의 법무장관 중에서 추미애 장관과 조국 장관이 나섰다가 그 문재인 대통령을 순진하게 믿은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앞에서 전면에 서서 총대를 메고 나서다가 온 가족이 시련을 겪고 지금도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인데 좋은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금년이 굉장히 그러니까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민주당 안에 일단 공천받는 게 아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쉽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많은 구설수를 대동하면서 잘하면 공천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천받고 난 후에도 당선될 때까지의 과정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고생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견뎌낸다면은 이제 4월 달 무진월은 좋은 달에 진입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당선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선에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분이 그러니까 월운이 괜찮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당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락호락하지 않은 한 해다. 뭐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분은 그러니까 굉장히 명분을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추미애 장관은 명분이라든가 대의라든가 그러니까 원칙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굴하지 않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한 번 더 기회가 온다면 아마 굉장히 저돌적으로 잘 검찰 개혁이든 무슨 개혁이든 잘 할 수 있는 변치 않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한테 많이 각인시켰죠. 그래서 뭐 설사 지금 약간 고생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오히려 큰 정치적인 자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바라봅니다. 어찌됐든 이분은 세상이 모두 탁해인데 내 혼자 청하려고 했고 세상 사람이 다 취했는데 내 혼자 술에 깨어 있었다가 어, 쫓겨났죠. 그래서 고초를 겪고 있는데 바로 이 구절이 이분에게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분이 하는 그 모습도 보면은 그러니까 이 상강에 뛰어들어서 물고기 밥이 될지라도 내이 깨끗한 몸으로 어떻게 먼지 티끌 같은 거, 쇠 속의 먼지 티끌을 내가 뒤집어 쓸 수 있겠느냐 하는 어떤 이런 기계, 청렴결백함, 어떤 개혁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미애 장관뿐만 아니라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 이런 구절들이 이 사람들이 살아온 그 모습들 또 이번에 검찰 개혁을 나섰다가 진짜 아군으로부터 총을 맞았죠. 뭐, 그, 검찰이 항명한 거, 검찰 항명 사태죠. 그 당시에 그 검찰총장이 뭐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왜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그 검찰의 항명 파동을 대통령부터 시작해,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 국회, 뭐 국회도 마찬가지고 청와대에서도 마찬가지고 했던 것들이 전부 다 그 당시에 기억나는 것이 추윤 갈등이죠. 추윤 갈등. 이런 식으로 법무장관과 그 검찰총장이 그 어떤 불화 갈등하는 형태로 이거를 사건을 호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또 뭐 토요일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소리를 지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생업이 있는 사람인데 왜 그 주말에 쉬지 못하고 나가서 그렇게 하게 했냐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의 책임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 당시에 민주당 대표하던 이낙연 씨한테 많은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청와대 비서실장했던 노영민 씨, 이 문재인, 이낙연, 노영민, 이 세 사람은 지금의 이 혼란에 대해서 역사적인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될 것입니다. 이 혼란에 대해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추미애 전 법무장관의 2024년 운세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시주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그나마 가장 이렇게 근접해서 한번 추론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물론 시주에 있는 상황에 따라서 상황은 180도 달라질 수 있는데 크게 장담할 수 없는 것은 대운과 세운이 모두 정관격 사주에서 식상을 연거푸 보고 있기 때문에 금년 한 해가 결코 쉬운 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안에서 잡으면 많겠지만 구설수를 따라다니겠지만은 공천을 무사히 받는다면은 당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추미애 전 법무장관의 갑진년 운세에 대해서 간단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